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던 7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소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허전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는 그 허전함을 어떻게든 메우고 싶어 하죠.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이나 소비를 통해 이 허전함을 달래려 합니다. 한순간의 만족을 얻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빈자리가 느껴지곤 합니다. 물건은 일시적인 행복을 줍니다. 새로 산 옷이나 가전제품은 처음에는 반짝이고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소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물건이 많아져도 마음의 빈자리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허전함을 채우는 방법이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소비를 통해 일시적인 기쁨을 찾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허전함을 느낄 때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광고와 주변의 압력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건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허전함이 무엇에서 오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다시 우울한 기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소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허전함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이나 운동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전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게 됩니다. 소비를 통해 허전함을 채우려는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허전함을 느끼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허전함을 소비로 채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의미 없이 갖는 술자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접하는 것이 술자리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즐거운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술자리를 가지는 이유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는 때때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 그 의미는 퇴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저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종종 겉으로는 즐겁고 유쾌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이해와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고독해지고 그 자리가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술을 통해 잠시의 기쁨을 느끼지만 그 뒤에는 다시금 찾아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술자리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찾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술자리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단순한 소음 속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단순한 소모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결국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욱 고독해집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계속 찾게 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술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술자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그 자리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장소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술자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술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술자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만 그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술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통의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허전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술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얘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내 삶이 힘들어진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남을 탓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원망의 감정은 불행과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나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남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남을 탓하는 마음은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원망의 감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만을 느낄 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고립되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뒤에 숨겨진 나의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만이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결국 나를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오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주는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안 좋은 사람과 연을 이어간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만 가고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행복을 해치는 길이 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경우 이별의 아픔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의 연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나는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내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연을 이어가는 것은 나의 삶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가져오는 불행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배려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나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배려가 나에게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감정을 숨기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에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지치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기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의견이나 감정이 소외되기 쉽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나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도 소중한 하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필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다가 나 자신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지나치게 그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 자신이 소외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는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필요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목소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나를 소모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은 종종 스트레스, 피로, 불안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그 무게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무기력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히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보세요.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청소나 산책, 혹은 책을 읽는 것처럼 나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무기력한 기분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두지 말고 조금씩 일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는 종종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비난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대신 나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를 키워보세요.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방치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며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삶의 에너지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기력함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은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거나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종종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 치여 행복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소소한 웃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한 채 타인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나는 결국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충분한 사랑과 배려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또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복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길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성장하게 됩니다. 행복을 향한 여정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가져다 주며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의 행동을 되새기며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던 7가지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소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허전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는 그 허전함을 어떻게든 메우고 싶어 하죠.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이나 소비를 통해 이 허전함을 달래려 합니다. 한순간의 만족을 얻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빈자리가 느껴지곤 합니다. 물건은 일시적인 행복을 줍니다. 새로 산 옷이나 가전제품은 처음에는 반짝이고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매력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면 소비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물건이 많아져도 마음의 빈자리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허전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허전함을 채우는 방법이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소비를 통해 일시적인 기쁨을 찾지만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허전함을 느낄 때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광고와 주변의 압력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건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허전함이 무엇에서 오는 것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합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흔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결국 다시 우울한 기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허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소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소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다면 허전함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이나 운동 또는 취미 생활을 통해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소비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허전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게 됩니다. 소비를 통해 허전함을 채우려는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허전함을 느끼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비가 아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허전함을 소비로 채우려 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의미 없이 갖는 술자리.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접하는 것이 술자리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즐거운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그 의미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술자리를 가지는 이유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는 때때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 그 의미는 퇴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저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잔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종종 겉으로는 즐겁고 유쾌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이해와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고독해지고 그 자리가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술을 통해
잠시의 기쁨을 느끼지만 그 뒤에는 다시금 찾아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술자리를 통해 우리는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찾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대화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술자리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는 단순한 소음 속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단순한 소모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결국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욱 고독해집니다. 그 자리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자리를 계속 찾게 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찾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술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술자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고 그 자리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장소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술자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잠시 술잔을 내려놓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술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술자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만 그 방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술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통의 장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허전함은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술자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얘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내 삶이 힘들어진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이처럼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남을 탓하는 것은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원망의 감정은 불행과 고통을 불러일으키고 나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남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남을 탓하는 마음은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원망의 감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만을 느낄 때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고립되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외부의 요인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뒤에 숨겨진 나의 감정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만이 아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결국 나를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나 오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주는 고통은 매우 큽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안 좋은 사람과 연을 이어간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만 가고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질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나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행복을 해치는 길이 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경우 이별의 아픔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의 연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나는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힘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내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안 좋은 사람과의 연을 이어가는 것은 나의 삶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가져오는 불행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나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한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배려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나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됩니다. 배려가 나에게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감정을 숨기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음에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지치게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기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의 의견이나 감정이 소외되기 쉽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나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감정도 소중한 하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필요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는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관계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기분을 우선시하다가 나 자신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지나치게 그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 자신이 소외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는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필요가 무시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목소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나를 소모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정한 배려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함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날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은 종종 스트레스, 피로, 불안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그 무게에 눌려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무기력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괴롭히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해보세요. 그 일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청소나 산책, 혹은 책을 읽는 것처럼 나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무기력한 기분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두지 말고 조금씩 일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으며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는 종종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비난은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대신 나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목소리를 키워보세요.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방치하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며 주변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삶의 에너지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기력함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은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거나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종종 우리를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에 치여 행복을 잊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소소한 웃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의 조각들입니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한 채 타인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나는 결국 지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충분한 사랑과 배려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또한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행복을 느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복은 저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은 길고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성장하게 됩니다. 행복을 향한 여정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가져다 주며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의 행동을 되새기며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나아가길 바랍니다.